참고로 온대저기압은 말 그대로 온대지방에서 형성된 저기압인데 전선을 동반한다는 특징이지. 우리 앞에 전선할 때 좀 했던 부분입니다. 또는 현재 우리가 정체전선할 때, 폐색전선할 때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 앞에 구름하면서도 약간씩 좀 다뤘던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좀 할게. 말 그대로 온대지방 중위도에서 형성된 저기압으로 전선을 가지고 있다. 자, 참고로 이 전선은 저기압 중심부에 대해서 두 개의 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두 개의 전선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였지. 참고로 돌출되어 있는 방향, 전선의 기호에서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이동 방향인데 앞쪽에 온난, 뒤에는 한랭전선이 만들어졌지. 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가지더라. 자, 형성 과정을 볼게. 자, 한 대 전선대의 파동에 의해서 형성된다. 또는 정체 전선의 파동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체 전선상의 파동에 의해서 형성. 참고로 온대저기압은 앞에 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을 다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온대저기압 특징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쉬워. 자, 앞에 전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원래 앞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 대기 대순환 내용인데 이건 차후에 한번 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우리 지구에서 뭐 헤들리, 페렐 극순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적도 지역의 위도 0도 지역에서 공기가 상승했다가 30도 지역에서 다시 하강하고 다시 60도 지역에서 상승, 극지방에서 다시 하강하는 이런 순환을 가지고 있어. 이걸 대기 대순환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면서 자, 지상에 부는 바람들. 참고로 0에서 30도까지는 무역풍, 30에서 60도까지는 편서풍.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편서풍, 서풍이 계속 분다고 그랬지? 그리고 60에서 극지방까지는 극동풍이라고 바람이 붑니다. 자, 이건 차후에 한번 배우고, 자, 우리 갈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 그림 그대로 있잖아, 맞지? 자, 60도 지역, 이 지역을 바로 한대 전선대라고 그래. 한대 전선대. 자, 이 지역은 위쪽에서는 극동풍, 아래쪽에서는 편서풍이 붑니다. 참고로 바람 방향까지 이야기를 하면 위쪽에서는 북동풍이, 아래쪽에서는 남서풍이 붑니다. 그럼 두 개의 공기덩어리 서로 부딪히겠지? 서로 이동방이 서로 반대잖아? 서로 충돌하는 게 바로 정체전선이었잖아. 위쪽은 당연히 극지방 쪽이니까 차가운 공기인 찬 공기, 그리고 60도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겠지?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부딪히는 바로 정체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비스듬하게 바람이 불고 있잖아, 맞지? 자, 첫 번째로 갈게. 내용. 자, 여긴데 이걸 지금 직선으로 그냥 쭉 끄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꺼봐. 자, 지금 이 60도 지역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자, 위쪽에는 현재 기본적으로 바람 방향이, 자, 정확히 말하면 북동풍이지만,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동풍.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동풍 계열의 바람이. 그리고 아래쪽에는 편서풍, 남서풍이지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서로 바람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초록색의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에 따로 어떤 가림막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가림막이 있진 않아. 근데 이 초록색 선을 경계로 위쪽과 아래쪽 서로 공기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경계선은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출렁거린다, 이제 교란이 막 생길 겁니다. 자, 바로 전면 교란이 생길 것이다. 자, 위쪽은 찬 공기,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라고 그랬다. 자, 이게 출렁거리면서 교란이 생길 것이다. 자, 2번 이렇게 출렁거린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자 갑시다. 원래 초록색 경계선이었는데 지금 파란색 경계선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경계선이 파동을 이루고 있을 거야. 자, 그 말은 자, 경계선이 이렇게 밑으로 출렁거렸단 말은, 아래로 밀렸단 말은 위에 있는 공기가 치고 내려왔다 그 말이죠.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야. 자, 경계선 자체가 위로 볼록하게 올라갔단 말은 아래쪽 공기가 치고 올라갔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근데 위쪽에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니까 왼쪽에는 찬 공기가 밀고 내려왔으니까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은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갔으니까 온난전선이 만들어지겠지. 자, 원래 이 지역은 원래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이었는데 찬 공기가 밀고 들어왔고, 자, 그래서 한랭전선 형성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찬 공기가 있던 영역인데 경계선이 위로 올라갔단 말은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간 것, 경계선이 위로 밀린 것. 그 말은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겠지. 자, 이걸 좀 더 부드럽게 그리면 왼쪽에는 한랭전선, 오른쪽에는 온난전선.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좀 더 부드럽게 그렸습니다. 자, 근데 자, 위에 있는 공기 흐름을 보게 되면 자, 파란색은 왼쪽 아래로, 빨간색은 오른쪽 위로. 요걸 현재 보면 전체 움직임을 하나로 연결하면 요거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파란색과 빨간색의 흐름을 연결하게 되면 반시계죠. 파란색과 빨간색 흐름을, 공기 움직임을 현재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반시계로 돌고 있는 흐름이 되는 거지. 참고로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이 바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수렴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공기 중심, 전선의 현재 이 중심부에 전체로 반시계로 돌면서 가운데 바로 저기압이 형성된다. 그 말이지. 자, 한랭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면, 자,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자, 온난전선 만들기 위해서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올라가고, 그리고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원래 경계선을 따라 불고 있었잖아? 경계선을 따라 불고 있었기 때문에 남동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거지. 온난전선의 위쪽, 앞쪽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 흐름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은 움직이는 것은 저기압이다. 그래서 저기압 중심부를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바로 이게 온대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근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아까 한대 전선대가 60도라고 했지만 꼭 60도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태양 보게 되면 태양이 적도 상공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약간 북방구로 쏠리고 자, 겨울 같은 경우는 남방구로 쏠리게 되잖아. 이런 이동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아까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곳, 하강 기류가 일어나는 곳 전체적으로 북방구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남방구 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대기 대순환 자체가. 그래서 꼭 60도라 생각 안 하셔도 돼. 어쨌거나 한대 전선대 또는 정체 전선의 파동에서 형성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부분에서 이런 파동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원이 뭐냐? 에너지원. 자, 두 전선에서 공기 이동에 의해 감소된 위치 에너지.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에 밀고 오는 거잖아. 근데 누가 상승하죠? 따뜻한 공기에 밀고 들어오지만 따뜻한 공기가 더 밀도가 작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 버리지. 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들고 오히려 가만히 있던 따뜻한 공기에 떠밀려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이나 모두 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는 거야. 둘 다. 밀고 오는 공기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건 둘 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거로 똑같습니다. 자, 근데 온대저기압은 두 개의 전선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두 개의 전선에서 모두 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지. 자, 찬 공기는 반대로 하강하고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는. 이거는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일어난다. 밀고 오는 놈은 다르지만. 갑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온난전선이잖아, 맞지? 자,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 밀고 와서 밀도가 작기 때문에 가벼워서 타고 올라가 버리지? 자, 따뜻한 공기가 상승합니다. 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밀고 오지만 오히려 가만히 있던 따뜻한 공기가 떠밀려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역시 한랭전선 역시 상승하는 건 따뜻한 공기. 두 개 전선에서 모두 다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것도 그림을 그릴게. 자, 뭐냐면 자, 쉽게 물이라고 생각해. 자,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가림막이 있고 왼쪽에는 차가운 물, 오른쪽에는 빨간색은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자, 물이라 생각해도 되고 공기라 생각해도 되고 자, 여러분들 물이라 생각하면 더 쉬울 겁니다.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자, 갑니다. 자, 가운데 가림막이 있는데 이 가림막을 중간에 이제 빼버릴 거야. 빼게 되면 두 개가 섞이겠죠? 자, 근데 찬 공기나 따뜻한 공기나 지금 가운데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찬 공기, 왼쪽은 찬 공기 영역, 오른쪽은 따뜻한 공기 영역인데 각각의 무게중심, 전체에서 무게중심 딱딱 가운데 있겠지. 찬 공기에서도 딱 가운데. 자, 오른쪽은 따뜻한 공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무게중심은 딱 가운데. 자, 둘 다 딱딱 가운데 있을 거야. 무게중심은. 참고로 찬 공기 영역은 다 동일한 온도로 다 차갑다 치고 따뜻한 공기도 다 이 영역 내에서는 다 동일한 온도로 다 따뜻한 상태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각각 딱딱 가운데 있어.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섞는다는 거지. 가운데 있는 가림막을 제거한다는 거지. 그러면 찬 공기가 차가운 물이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이동할 거고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이동이 일어나겠지. 자, 다 이동을 마치게 되면 물론 서로가 섞일 수 있겠지만 서로 섞이지 않는 상태라 치겠습니다. 잘 섞이진 않아 실제로. 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시간 지나면 섞이겠지만 자, 이제 단순하게 이동만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지게 될 거야. 자, 여러분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지금 부피는 똑같습니다. 자, 차지하는 면적은 똑같아.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동일한 양의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자, 누가 더 무겁습니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중에 차가운 물이 더 무겁지? 그럼 여러분들 오뚜기처럼 자, 위쪽에 빨간색 영역과 아래쪽에 파란색 영역의 면적은 동일하지만 양은 똑같지만 오히려 부피는 똑같지만 자, 질량 자체는 밑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차가운 물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 무게중심은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지. 됐나? 자, 뭐냐면 원래 두 개가 수직적으로 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무게중심은 딱 가운데 있었어. 근데 두 개가 섞이면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면서 무게중심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거지. 자, 무게중심이 내려갔단 말은 원래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는 어떤 질량체가 있다면 높이,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만 가지면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거야. 높이를 가지면 돼. 근데 지금 무게중심이 약간 밑으로 내려갔잖아? 맞지? 그러면 그 말은 높이가 낮아졌다 그 말이지. 전체 무게중심이. 원래 양쪽으로 있을 때는 무게중심이 딱 가운데 있었지만 두 개가 섞이면서 위아래로 놓이게 되면서 전체 무게중심이 약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약간 잃은 거지. 높이를 약간 잃었단 말은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를 조금 잃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로 쓰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되겠지?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약간 하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이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온전하게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가 된다. 자, 이거는 그림이 다 나와 있지. 자, 69페이지 그림 나와 있는데 위아래 공기가 서로 대치되어 있을 때 자, 위에 공기가 아래로 밀고 아래 공기가 위로 밀 때 자, 그러면서 이제 정체전선 만들게 된 거지. 근데 이 정체전선이 현재 보면 파동 일으키게 되면서 현재 보면 여러분들 온대 저기압으로 발달하게 되고 자, 근데 온대 저기압상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중에 누가 더 빠르다 그랬죠?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앞에는 온난, 뒤에는 한랭. 뒤에 있는 한랭이 더 빠르니까 둘의 이동 방향은 같아. 방향은 동일하지만 뒤에 있는 애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잡아서 두 개가 합쳐지는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일부가 저기압 중심부에 가까운 부분에서 회색 전선이 형성됐지? 자, 그리고 나중에 회색 전선을 완벽하게 만들게 되면 이제 온대 저기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던 따뜻한 공기가 다 상승해서 더 이상 상승할 따뜻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온대 저기압이 소멸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원래 상 처음 상태가 되는 거지. 다시 정체선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날씨 변화 볼게. 자, 이게 핵심인데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자, 70페이지에 그대로 있으니까 70페이지에 정리합시다. 자, 갈게. 자, 이 모습은 참고로 위에 있는 모습은 우리가 앞 시간에 회색 전선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자, 이거는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위에서 본 모습이라고 그랬어. 근데 아래쪽 그림은 자, CBA 그대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모습이 아래쪽. 옆에서 본 모습, 단면의 모습이죠. 자, 저 점선대로 위에서 잘랐을 때 현재 그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지. 바로 뒤에 C 부분에서는 한랭전선, A 쪽에서는 온난전선의 모습이 되겠지.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전선이 좀 이어서 가운데는 저기압 중심부가 있다 그랬다.
자, 그러면 그대로 자르고, 그대로 자르고. 근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배웠기 때문에 온난전선의 단면에서 특징, 한랭전선의 단면의 특징 그대로야. 자, 그러면 자 이동. 참고로 이게 우리나라 부근에서 형성된 온대저기압이라면 우리나라는 편서풍 영역에 있다. 서풍의 영역. 서풍이란 말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럼 동쪽으로 흘러가겠지. 그럼 이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을 띠고 있는 공기 덩어리일 뿐이야. 그러면 바람 따라 이동을 하겠지. 서에서 동으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동과 구름과 강수, 기온, 기압, 풍향 이런 걸 좀 할 겁니다. 자, 갈게. 자,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지금 그냥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앞에 있다 치면 오른쪽은 동해 바다, 왼쪽은 서해 바다잖아. 그래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자,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 온대저기압은 편서풍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편서풍에 의해서 서풍이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자, 구름은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한랭전선의 뒤쪽이 되는 거잖아. 한랭전 지금 점선의 단면이야. 점선의 단면을 보게 되면 한랭전선의 뒤쪽이기 때문에 한랭전선 구름이 전선의 뒤에 있죠. 저군의 구름이 있는 거지. 참고로 B영역은 자, 한랭전선의 앞쪽 그리고 온난전선의 뒤쪽. 자,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 있잖아. 그래서 B영역에는 구름이 없죠. 맑음입니다. 그리고 A영역은 온난전선의 앞쪽이기 때문에 온난전선 앞쪽에 구름이 있잖아. 바로 층운형의 구름이 있는 거지. 자, 강수 어떤 형태의 비가 내리는지 강우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저군형이 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그리고 가운데는 B영역은 전선 두 개 영역 사이에는 구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A영역의 층운형이니까 이슬비가 내리겠죠. 자, 기온. 자, 지금 C쪽 왼쪽은 찬 공기니까 기온이 낮을 거고 B쪽은 두 개 전선 사이로서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는 곳이니까 기온이 높겠지? 그리고 A 영역은 현재 전선의 앞쪽, 온난전선 앞쪽으로서 찬 공기가 있는 곳이니까 기온이 낮겠지. 그리고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압 높고 낮고 높고 기온과 반비례. 자, 근데 이거는 대체로 경향을 말하는 거고 현재 실제로 기압값을 자,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기압값을 물어본다면 등압선의 위치를 보든지 등압선 가지고 기압을 비교하든지 아니면 일기기호의 기압값이 있잖아. 그 기압값 가지고 비교하든지 단순하게 전선 앞쪽 뒤쪽 가지고 기압 변화를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 경향을 보게 되면 두 개 전선 실제로 전선 부근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곳은 저기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실제로 전선 부근에서 기압이 아주 낮습니다. 전체 기압은 이렇게 됩니다. 기압의 경향은 전선 부근에서는 기압이 아주 낮고 그리고 대체로 봤을 때 찬 공기가 있는 곳은 대체로 높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은 기압이 대체로 낮고 그래서 가운데 영역은 약간 내려가 있잖아. 맞지? 양쪽 영역은 높게 돼 있고 그리고 전선 부근에서는 특히 기압이 낮게 돼 있고 대체로 이런 경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풍향. 참고로 전선이 펼쳐져 있는 방향을 보면 되는 거야. 아까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북서풍이 분다 그랬죠? 그리고 현재 보면 자, 온난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서는 남서풍이 그리고 A 영역은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전선을 따라가다가 돌아서 지금 북서풍이 분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현재 남동풍이 불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북서, 남서, 남동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부산이라 칠게. 부산에 지금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전선은 지금 화살표대로 이동한다면 온대저기압은 이 화살표대로 움직일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저기압 중심부에 대해서 저기압이 지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다면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면 풍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저기압이 지나가는 방향, 진행 방향의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일단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자, 봐봐. 지금 자, 그림만 그대로 가져온 거야. 자, 볼게. 자,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만나는 바람은 남동풍이란 바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온대저기압이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바람 불겠죠. 이제는 남서풍이 부는 거지.
또 좀 더 이 온대 저기압이 편서풍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이제 북서풍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바람 종류 어때? 남동, 남서, 북서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거지.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남동, 남서, 북서로 이렇게 나중에 부산 지역에서는 바람이 변할 거니까 현재 보면 시계 방향,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화. 이거 잘 묻습니다. 자, 만약에 위쪽, 만약 서울이었다면 온대저기압이 왼쪽, 온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이 왼쪽이었다면 이건 온대저기압뿐만 아니라 열대저기압인 태풍도 마찬가지야. 어쨌거나 저기압이 지나가는 방향이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왼쪽은 반시계로 변합니다. 왼쪽에 있는 서울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것도 기록해 놓을게.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과 왼쪽 또는 온대저기압의 오른쪽과 왼쪽. 결과적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는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